오늘은 책 좀 봐야지. 제가 매일매일 이랬습니다. 오늘은 독서 습관을 실행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보다 먼저 독서할 때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너드스럽게 파고들 거고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제가 독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해온 조금 과학적인 3가지 전략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책을 읽으면 좋습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좀 차분해지기도 하고 불안감도 없어지고 하죠. 분명 하루 종일 자극적인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 때와는 뭔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이 다른 느낌이 뭔지 궁금해서 독서할 때 우리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독서가 그렇게 좋은 과학적인 이유가 실제로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조금 뇌과학적인 얘기를 해볼 건데요. 한 번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너무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독서는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먼저 페이지에 있는 모든 패턴과 모양을 봅니다. 이 패턴들은 뇌의 뒤쪽으로 보내져서 다른 이미지들처럼 처리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측두엽, 특히 뇌의 편지함이라고 불리는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검은 구불구불한 선들이 단어 속의 글자로 인식됩니다. 이 정보는 편지함에서 전두엽과 측두엽의 다른 영역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우리는 이 단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발음되는지 파악합니다. 숙련된 독자의 경우 이 모든 과정이 0.5초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아니, 그럼 이게 왜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고 계실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연구를 찾았는데요. 왜 독서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연구입니다. 매일 밤 책 10페이지를 읽는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 좌측 측두엽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영역은 기억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독서를 하면 뇌 기능이 좋아지고 치매 위험도 낮춘다는 몇몇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독서는 감정 조절에도 매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또한 언어 회상을 담당해서 어휘력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표현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확실히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어휘 선택이 되게 다채롭다고 느낀 적이 많으셨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뇌 영역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게다가 각종 지식과 깨달음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책을 안 볼 이유가 없겠죠. 이제 독서가 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략적으로 알게 됐으니까요. 이 독서 습관을 어떻게 실제로 만들 수 있을지 3가지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2년 동안 실행해서 큰 효과를 본 전략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3가지 전략 모두 이 뇌의 설계 구조를 역이용한다는 점에서 원리가 같습니다. 그러면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요, 작게 시작하기입니다. 저는 아침에 바로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고 리더기로 라이언 홀리데이의 데일리 필로소피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리더기가 없으면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 책은 날마다 읽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약 2페이지밖에 안 되고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독서 양이죠. 여기서 제 의도는 뇌를 속여서 아까 독서한 게 좀 일담한 느낌인데 조금만 더 읽어볼까?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약간 관성의 법칙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효과가 되게 좋았습니다. 우리가 새 책을 사놓고 그냥 막연하게 읽어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고 있으면 생각보다 잘 안 읽게 된 적 많으시죠? 이때 사놓은 책의 표지를 열고 서문까지만 읽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작게 시작하는 거죠. 막말로 저는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핸드폰 대신 책을 들고 갑니다. 표지를 열고 처음에 한 10페이지 정도 읽어놓으니까 다음부터는 확실히 더 쉽게 읽게 되더라고요. 작게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새로운 행동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익숙하지 않은 활동을 할 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고 결심하면 뇌는 이건 너무 힘든 일이야 라고 인식을 하고 곧바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마찰은 우리의 의지력을 빠르게 소진시키고 결국 습관을 포기하게 만들죠. 하지만 팔굽혀펴기 1회하기처럼 너무 쉬워서 실패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작은 습관을 만들면 뇌는 저항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새로운 행동을 쉬운 것으로 이해하고 마찰 없이 그 행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걸 노려서 한번 독서할 때 그냥 2페이지씩만 읽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책 표지를 열고 읽다 보면 더 읽어도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줄 요약, 5줄 생각 적어보기입니다. 이건 독서라는 행위 자체를 조금 더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독서할 때 만약 그 책이 좋았다면 배운 것을 인생에 적용해보고 싶다는 영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책에서 배운 내용을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때 저는 전자책 리더기를 적극 활용하는데요.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하이라이트하고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도록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한 부분만 따로 보면서 스스로 노션 페이지에 생각을 적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 생각을 한 번이라도 바깥으로 꺼내보면, 출력해보면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이 습관은 2년 동안 되게 잘 작동했는데요. 리더기를 활용해서 책을 읽고 기억하고 싶었던 부분을 외출할 때나 자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블로그에 적고 책 제목을 태그한 후에 업로드하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해서 자기 생각을 공유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되게 큰 즐거움이었고, 그렇게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얻는 깨달음들이 진짜 많았어서 독서를 더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의 중독 증상처럼 말이죠. 반대로 SNS 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갔습니다. 이걸 할 때 주의사항은 처음을 거창하게 하려고 하면 또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독한 후에 책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5줄 정도로 요약을 해보시고요. 거기에 나의 생각 5줄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이것보다 더 많이 적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안 하게 되거든요. 제가 다 시행착오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요약 내 생각 합쳐서 10줄 정도만 적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글을 적어내려 가면서 길어지는 경우는 당연히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계획을 15줄, 20줄, 30줄 이렇게 늘리지 마세요. 목표가 커지면 뇌의 심리적 저항도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 안 하면 조금 쓰는 이만 못합니다. 제가 습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3번째 전략은 독서 시간을 정해놓기입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퇴근한 이후에 일을 다 마치고 자기 전까지 보통 독서를 하는데요. 이때 스스로한테 몇 시간씩 독서를 굳이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마음을 먼저 먹었고요. 몇 페이지라도 좋으니까 적어도 정해진 시간에 무언가는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습관이라는 거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뇌의 신경 경로가 강화되면서 형성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는 특정 행동 후에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을 다시 반복하도록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보상 물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보상을 잘 활용하면 크게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작의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 2페이지 읽기와 같은 아주 작은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뇌는 즉각적인 성공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파민이 잘 활성화되는데요. 도파민은 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계획을 이루었을 때 2가지 상황에 분비가 됩니다. 이 하루하루의 성공 경험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도파민을 분비하고 정서적 고양감을 증진시킵니다.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울 때 약간의 설렘이 있고 그 계획대로 잘 살고 있을 때 스스로 되게 뿌듯하고 뭔가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바로 도파민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반복의 동기부여도 있어요. 도파민은 그 행동을 다시 하고 싶다는 동기를 부여해서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신경 경로가 점점 더 굳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독서 습관을 정리해보자면 하루 2페이지 읽기와 같은 작은 목표로 독서를 시작하면 실패할 확률이 낮아지고 이 행위는 곧 성취감의 반복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완독 후에 가볍게 10줄 정도로 글쓰기를 해보는 훈련은 책의 지식을 장기 기억화하고 우리의 사고력이나 통찰력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또 이런 매일매일의 작은 성취들이 정해진 시간에 반복되어 루틴화될수록 뇌는 그 행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면 지키기가 꽤 어려웠습니다. 저도 피곤할 때는 그냥 눕고 싶고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작게 계획을 세워서 작은 성공을 반복하려고 했습니다. 뇌가 자꾸 원하도록 만드는 거죠. 뇌는요, 여러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말랑말랑한 로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에 쉽게 지배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역이용하면 원하는 목표를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거죠. 혹자는 목표를 이루는데 의지력이 부족하다, 의지력이 없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력은 한정되어 있고 매우 나약하거든요. 이런 의지력을 믿지 마시고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생활 패턴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행동의 뇌과학을 믿어보세요. 용두사미의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충 시작하시고 화려한 끝을 만들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고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